저희 불청객과 인천 스텔라 이제 기획 상영은 정말 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은일 감독님께서 쿨하게 이제 상영료를 안 받아도 되니 상영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저희 이런 어떤 꿈의 시간이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되게 좋은 시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인천 스텔라 백승희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해서 관객분들한테 인사하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신 영화 인천스텔라를 연출한 백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화 인천스텔라에서 남기동 역을 맡은 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남규진 역의 강소연입니다. 네, 차승현 역을 맡은 배우 정광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선모 역할을 맡았던 권수진입니다. 네, 2010년에 개봉한 불청객을 연출한 이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불청객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대충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조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되게 그 제한된 어떤 그 소재 혹은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정도의 어떤 저예산 SF를 좀 만들어냈다는 건 2010년도에 정말 좀 기념비적인 어떤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은 이제 백승희 감독님이 이제 부천의 청와이신 것처럼 이 영화 또한 이제 2010년도에 부천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이제 상영이 되었던 영화고요. 그리고 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영화제에서 워낙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서울 이대에 있는 필름프롬이라는 단관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한 후 CGV나 이런 멀티 쪽으로 상영이 확대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감독님께서 일단 그 불청객을 만들게 된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백승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데뷔작부터 시작해서 B급 정신을 이제 계속 밀어붙이면서 그런 B급의 어떤 비틀기나 유쾌한 그런 감각을 추구하시는데 저는 그 불청객을 만들 당시에는 아예 그런 자의식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 단편을 계속 동아리에서 만들다가 중편을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써서 찍었는데 분량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처음엔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내려고 했어요. 이제 영화 아카데미 같은데 입시 영화. 근데 편집이 늘어나고 장편이 되면서 야 이거 어디 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뜻하지 않게 장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천에 갔는데 운이 좋게 또 이제 개봉을 해본 거죠. 우리가 감독 데뷔의 기준이 이제 극장 개봉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지 않게 데뷔까지 하게 된 저에게는 되게 고마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천스텔라 개봉하고 지금 반응이 좋고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되게 즐거우실 텐데 그때 기분이 생각나면서 저는 막 감회했었어요. 10년 전이 생각나서. 그러면 저희 다 배우님들 감독님 다 영화 보시고 오신 거죠? 네네. 좀 뭐 일종의 한마디라도 영화에 대한 어떤 감상이었는지 저희 권수진 배우님부터 이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백승희 감독님의 어떤 원조를 본 느낌이 들었고 음악부터 작은 오브제까지 뭐 하나라도 버릴 게 없는 너무 좀 재밌게 봤어요.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얘기가 되게 식상할 수 있는데 같이 좀 상상하는 재미가 있었고 이게 왠지 왜 이렇게 나는 긴장을 하면서 보고 있지? 이 영화의 극적 긴장감 이거 뭐지?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면서 좀 신기하게
감탄과 동시에 자지러짐 이 두 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본 영화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제 첫째 그 형님께서 처음에 무중력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천장으로 걸어가실 그런 신에서도 보면서 저 어떻게 하셨지 이러면서 오케이 한기요. 거꾸리 오케이 한기요. 그거랑 디테일하다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진짜 감탄과 자지러짐을 동시에 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다음에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 또 어떤 오브제가 나올까? 약간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계속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그 RGB 그거 너무 그런 귀엽고 사랑스러운 콘텐츠들이 저희 영화에도 약간 뻔뻔하다는 그런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뻔뻔하게 맨몸으로 막 지구까지 날아가고 그런 것들이랑 캐릭터들이 다 믿지 않고 사랑스럽고 저도 백수인데 나같고 해서 되게 사랑스러운 영화예요. 네, 저 오늘 와가지고 감독님 뵀는데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셨을 때 영화를 봤었고 감독님이랑 저랑 다 그때 봤어요. 그래서 정말 영화 너무 좋다 하면서 저희끼리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진짜 연예인 보는 느낌 같아요. 심지어 영화보다 더 젊어지셔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거가 내가 지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것 같이 알았는데 감독님 만나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저는 뭐 이제 그 불청객이라는 영화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뭔가 그 불청객이라는 영화에서 가진 코드를 가지고 B급 그리고 컬처 그리고 상당히 표현이 기치스럽고 코미디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코미디라고 느끼지는 않았고 저는 이행희 감독님 작품 코미디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영화가 가져야 하는 언어는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 영화가 가져야 하는 그 기존의 언어를 그렇죠 감독만이 마음대로 뒤집고 비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도와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작품이고 감독님 오늘 뵈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뭐 부천 영화제에서 먼저 이제 처음에 이제 알게 됐을 때부터 너무 정말 존경하는 작품이고 감독님이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저 대기실에서 앉아 계실 때 저희 다 이렇게 앞에 일렬로 손 모으고 서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 그 B급 영화계에서는 거의 조상님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본의 아니게 그 홍보하는 과정에서 독립영화 한국 독립영화 최초의 뭐 우주 스페이스 오페라와 이런 우주 영화 막 이런 마케팅 문구를 좀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데 가면은 꼭 항상 그 방송을 나가든 아니면 인터뷰를 하든 꼭 바로잡고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최초가 아니라 최초는 불청객이다. 제가 아는 선에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뭐 또 더 다른 분이 지금 묘에서 일어날 수도 내가 최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불청객이 최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같이 이렇게 또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특히 이제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좀 더 막 나갈 수 있지 않았느냐 백승기 스타일을 기대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B급의 어떤 정서를 많이 잃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번 영화 만들었을 때.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를 항상 고민해 보면
그 이미 어떤 그 B급 정서라든가 그런 이제 표현의 어떤 그런 매력은 저는 불청객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우주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끝은 불청객이 이미 다 해놔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하려고 해도 그 아류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나는 좀 다른 느낌으로 잘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지금 계신 분이라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네. 이제 엄청난 산천세가 나왔는데요. 그 오지 야스지로 감독님 아시죠? 이제 그 일본 가옥에서 영화를 찍게 되면은 이제 늘 다다미 샷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하신 분인데 구로사와 기요시 같은 감독은 늘 이때 그 오지 야스지로의 다다미 샷에 이제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옥에서 찍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런 맥락에서 모든 거를 다 선취한 어떤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불청객이랑 인천 스텔라의 좀 일종의 공통점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뭐 사실 뭐 불청객 인천 스텔라보다 이응일 그리고 백승희 뭐 일종의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뭐 이를테면 뭐 아까 얘기했던 비판에 초청되기도 했지만 뭐 성운 같은 경우도 이제 불청객에서 부시사조가 나오고 이제 이 영화에서 인천 스텔라에서도 아기 성운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엄청난 응고제 중 하나인 전자계산기는 이제 그 감독님의 초보도둑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전자계산기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메이커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형태가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건 그냥 기막힌 우연일 거는 아니다. 뭔가 일종의 감독님이 좀 어떻게든 좀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칼세이건의 어떤 코스모스에 대한 어떤 철학도 공유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은일 감독님께서 진짜 엄청난 상찬자리를 받았는데 좀 더 인천 스텔라에 대해서 좀 뭐 CG 같은 것도 그렇고 정말 좀 10년 후에 이제 만든 어떤 후배의 이 작품들이 정말 감흥이 좀 컸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CG도 좋고 그냥 좀 영화에 대한 어떤 좀 느낌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황소희 배우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것이 박승희 감독님이 의도로 이렇게 집어넣으신 건지 우연일 수도 있고 의도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보면서 이거 부처객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되게 즐거웠거든요. RGB 옷을 입은 그것도 맞는 RGB 색깔의 옷을 그 세 명이 같이 입는 거랑 우주에서 사실 운동하는 게 사실 우주 영화가 다 공통적이지만 그래도 뭔가 연출적으로 비슷하다는 그린 스크린 가지고 와이어 촬영하시잖아요. 그런 면도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맨몸으로 그렇게 막 하면서 귀환하시잖아요. 지구 귀환하는 그런 것도 이제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은 그랬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창작이란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저도 사실은 이게 뭐 최초다 최초 이렇게 좋게 말해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게 레퍼런스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뻔뻔하게 B급식으로 이렇게 과학적 설정 없이 그냥 맨몸으로 우주에 갔다 온다 이런 얘기를 고무인간의 최후라는 누구시죠? 피터 잭슨. 피터 잭슨 그분이 이제 장편 데뷔작인 그 B급 영화잖아요. 프로덕션 영화인데 친구들하고 같이 찍은 뭐 거기서 주고 이제 그걸 열심히 보면서 막 저하고 부천에 만들 때 한 2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그런 느낌이 가져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인천 스텔라도 잘 보면 요소요소에 그 다른 영화들에서 이제 레퍼런스 내지 오마주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우리가 감독님이 물론 이게 의도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업자들끼리는 다 이게 일종의 레퍼런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콘텐츠에서 이렇게 하면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해외 회원가에서 그것도 비슷하고 맞나요? 맞습니다. 네. 당연히 인터스텔라에서 전체 이야기 윤곽을 가져온 것도 있고 외계 존재랑 소통하는 거랑 등등등. 네. 그리고 콘텐츠 뭐 있더라? 쓰는데. 뭐 많습니다. 뭐 마션도 있고 감자 이제 우리들 감자 먹는 거 마션도 있고 네.
또 다들 거기서 빵 터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딸의 남자친구와 아버지가 같이 우주로 갔다가 희생한다는 거는 또 아마겟돈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날아가는 장면은 캡틴 마블도 좀 연상이 될 거고, 뭐 그밖에 이제 예, 인터스텔라도 있고 또 번지 점프를 하다의 왈츠 장면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 사실 포스터 티저 포스터로 나온 거를 보면은 우주에 차 하나가 이제 떠 있는 어떤 모습은 사실 백투더퓨처를 많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한국 영상자료에도 지금 백투더퓨처 리마스터링 2, 3를 하고 있는데 너무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또 약간 영화랑도 인천스텔라랑도 좀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오브제 혹은 이제 그 뭐 일종의 오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뜬금없이 이제 트렁크에서 짜파게티를 나오는 장면이 김치표류기 있잖아요. 네. 그 어떤 짜파게티의 그 연상이 되면서 잘 녹여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좀 오브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이브 클로버는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뜨악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좀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정광호 배우님이 늘 메고 다니는 이제 음박 돗자리 같은 경우도 참 신박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부대장으로 나왔던 조근택 배우님이 네. 그 마크가 특히 잘 보이는데 나사 혹은 이제 아사인데 오바로크의 그 N을 이제 딱 지워버려가지고 이것도 지금 네. 이런 어떤 디테일이 되게 재밌게 좀 느껴졌고 개인적으로 좀 망상인데 아사라는 게 이제 아시아 한국 우주국인데 네. 저는 그 감독님의 전작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약간 아싸라고 자꾸 익혀지는 네, 그런 면도 있죠. 스토브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렇게 안 익힐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아사, 네, 죽다의 아사다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저예산 영화계의 그 현실을 네네. 반영한 이름이라고 그래서 감독님 필모로서 이렇게 어떤 그 단어 하나도 이렇게 풍부해질 수 있구나. 역시 감독님은 참 대단하시다. 좀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지금 질문들이 지금 쇄도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혹시 오늘 준비해 오신 어떤 관객분들을 위한 선물 혹시 소개 가능하실까요? 예.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급사에서 일단 과학 관련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고개 한 권 있고요. 예. 우리의 그 과학적 지식을 많이 넓혀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항공우주국이 사실은 그 역사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나사의 짝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밀 조직이다 보니까 많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실제는 그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1433년 세종 몇 년. 그때 이제 장영실이라는 분이 그 혼천이라는 우주 천측 그 기구를 만들면서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1443년 로고가 찍혀있는 그 티셔츠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 그 회사 그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아사 직원들만 입을 수 있어요. 저기 맨 끝에 그 감독님이 이제 입고 계십니다. 저 지금 2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나사를 약간 패러디한 거고요. 저게 실제 그 아사 오리지널 로고입니다. 1433년 버전. 저 아사 로고가 박혀 있는 저 오리지널 티셔츠 2벌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그 강소연 배우님께서 오늘 이제 스페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본인이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들었다고. 마카롱인가요? 마카롱을 갖고 와서 좋았을 텐데 너무 다들 맛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저기 지금 저게 그 필름인데 저기 겉에 그 남기동 대원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시중에 파는 일반 필름처럼 보이겠지만 저 안에 그 인천스텔라 필름으로 촬영된 그 오리지널 필름은 아니죠. 저도 그건 잘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필름은 그럼 뭘 찍은 거예요? 그러면 다 중고잖아요, 이거. 예. 그럼 뭐가 찍혀 있습니다. 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치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소연 배우가 직접 제작한 필름을 준비했습니다. 저 필름은 다 한 번께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 몇 개죠? 4분께 드리고 있고요. 저게 되게 귀한 겁니다. 여기 다른 데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오늘 첫 번째 핸드메이드
강소연 배우의 핸드메이드 필름을 준비했습니다. 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게 무슨 뭐 판매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비밀품이거든요. 저희가 다 이제 나눠드릴 어떤 예정이니까 오해는.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신 분께 그래서 그럼 오늘 저희 7명이니까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에 인상적인 거를 기억해 주셨다가 네. 하나씩 이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이제 섀도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 약간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뻥카를 좀 이제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모든 거를 다 사실로 받아들이면 엄청난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자체 필터링 해가지고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허언증이 좀 있습니다. 감독들 중에서 이 허언이 원래는 좀 금기시되고 있는데 진중한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선천적으로 허언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잘 필터해서 걸러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작품에 대한 정말 좀 격찬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드문 완성도 높은 영화다. 그리고 인천 스텔라가 개봉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 개봉하고 아마 영화제 때 보신 것 같아요. 느꼈던 B급이 그때 봤던 B급의 느낌이 아닌 A.5급의 정도의 완성도를 이제 느끼고 있고, 뭐 그렇다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질문이 진짜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아무래도 이제 불청객과 이제 인천스텔라 합동 지부이기 때문에 약간 질문이 좀 이렇게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감안해 주시고, 저희 아직 시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불청객에 대해서 질문 짧은 거 하나 좀 해줄게요, 감독님. 불청객에서 포인트맨이 왜 영화만 할 줄 아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순전히 영화적 관습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 첩보 영화에서 악당은 러시아 말이나 독일어를 쓰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SF가 뭐 지금 이제서야 이제 주류 상업 영화에서 이제 SF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뭐 그런 시도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외계인이 온다 설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외계인이 나오려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사실적인 방식을 한다면 알 수 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삐삐삐삐 이런 소리 나는데 자막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재밌을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적인 방식이고, 근데 영어로 말하는데 뜬금없는데 왠지 그럴싸하다. 이게 좀 더 그나마 B급에 더 가까운 방식이 아닐까? 약간 그런 톱밥이 이렇게 굴려졌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먹힌 것 같아요. 저도 저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그 영화적 관습이라는 게 공감이 되는 게, 외계에서 뭔가 수신임이 왔다. 그럼 이제 저희 영화 설정에서도 보면 그 전 부국장이 그 박선우 팀장의 제안을 믿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메시지가 한국어로 왔단 말이야? 이건 그건 장난 아니냐? 이런 거죠. 네,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의미나 차라리 영어로라도 왔으면 믿었을 텐데 한국어로 왔다. 이제 그 되게 공감이 가는 말이네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자꾸 상찬의 글이 정말 많아요. 인천 스텔라를 부천에서 보고 빠져들었는데 오늘 부천부터 보고 완전히 팬이 됐다, 두 작품에. 뭐 이런 상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배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인천 스텔라의 배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오신 그 배우님들이 너무 다 인상적으로 연기를 잘하셨지만 못 오신 이제 뭐 일종의 또 백승기 감독님의 또 다른 이제 페르소나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직 배우님, 부국장으로 나왔던 그분과, 그리고 저는 너무 연기 좋아하는데 서현민 배우님이 있어요. 그분은 늘 행사에 잘 안 오셔가지고 좀 뵙고 싶다. 그 인천 스텔라에서도 그 약간 부대장을 하게 되는 이제 기동 대신에 그 역할인데, 오평 같은데 오늘도 평화로운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느낌이 정말 좋으세요. 그런 분인데 한번 나중에 꼭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천 스텔라에서 이제 그 치킨 초화를 해주시는 신혜주 배우님도 이제 꼭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 스토브 때부터 이제 늘 함께 해왔던 그런 배우님이시고, 사실 이렇게 돌려 얘기한 거는 박채은 배우님에 대한 질문이 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박채은 배우요? 네네. 네네. 그 저기 아역 배우의 케미가 매우 인상적이었대요. 저도 너무 이제 아빠 미소를 하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뭐 일종의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배우니까. 일단은 연출자로서는 그
말씀해주신 배우님들 언급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냐면 그 배우분들이 다들 같이 작업해봤을 때 너무 다 좋은 배우분들이시고, 근데 이제 그 서현민 배우와 그 신예주 배우는 실제로 정말 연기 경험도 많고 정말 베테랑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자꾸 더 많은 출연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아마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많지 않은지 자꾸 자기네들끼리 직접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자꾸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까부심하려고 그냥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제가 혼을 냈는데, 정말 연기 너무 잘해주신 분들이고, 그래서 같이 다니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워낙 또 주연 배우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같이 못 다니고 있는데, 그 이게 또 촬영 기록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제가 나중에 꼭 그 배우님들한테 전달 드리겠습니다. 언급됐다는 걸 알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조건식 배우님은 그 전문 배우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그 저랑 같이 동네에서 당구 치던 형님인데 우연히 그 저번 작품에서 캐릭터가 하나 터져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본인도 배우병이 걸려가지고 자꾸 GV 왜 안 불러주냐 제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곤란한 상황인데, 그분은 이제 극중에 부국장으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극중에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달세건이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그 극중 이름이. 그래서 한국의 칼세건을 제가 뜻하는 의미로 갈세건이라는 이름을 넣었고요. 그리고 박채은 배우님은 이제 그 아역 배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프라이즈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막 자주 나오더라고요. TV 보면 자주 나옵니다. 요즘에 자주 나오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배우고, 근데 그 우리 저기 끝에 계신 권수진 배우님이 연기 지도를 아마 하신 적이 있어서 그걸 인연으로 이제 제가 아역 배우를 소개받고 싶다 해서 소개를 받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너무 잘해갖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막 해맑게 이렇게 뛰어놀다가 샷 들어가면 바로 눈물 흘리고 바로 손희용을 아버지로 삼고 아버지를 모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타고났구나. 네, 정말.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저도 아역 배우랑 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촬영하기 전에 그 윤가은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그 우리 집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역들하고 작업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올려놓은 그런 레퍼런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역 배우들과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다, 뭘 조심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한국 감독 조합에다가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그걸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배우들한테 다시 스태프들하고 다 돌렸죠. 그래서 봤더니 막 좋은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의 어떤 인격체를 존중을 해야 되고, 호칭도 꼭 배우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뭐 대화할 때나 아니면 신체적 터치나 여러 가지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저희도 되게 조심하면서 정말 귀하게 이렇게 찍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좋습니다. 같이 해보신 아버지 한번. 네네네, 물론이죠. 네, 감독님이 말씀 다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러면 스킵하는 네. 걸로. 최근에 하셨는데 넘기셔가지고.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제가 다시 모실까요? 박채은 배우 정말 좋은 배우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낯가리는 게 심해서 잘 이렇게 컷이 되면 잘 커넥션을 안 하는데, 목만 태워달라 그러면 아버지도 인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물론. 그래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청객에서도 사실 미스터 원과 미스터 킴도 다 이제 실제 그 자취를 하셨던 어떤 그 감독님의 지인분들인데, 저는 미스터 킴님은 진짜 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톤도 좋고. 저는 인천 스텔라에서 그 조건직 그 부대장? 그분이, 부국장님? 인천 스텔라 이렇게 소개하는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톤이 정말 이분은 독특한데 너무 재밌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현 감독님 혹시 뭐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싶으시면 뭐 손 들어주셔도 되고 저는 약간 거드는 시기니까 꼭 한번 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질문이 정말 진짜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일단 배우님들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강호 배우님께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감독님의 전작인 오늘도 평화로운에 이제 경찰 단역으로 이제 나오세요, 배우님께서.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는 오늘도 평화로운을 보면서 이제 정강호 배우님과 민지혁 배우님이 참 외모가 이제 출중하시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평화로운에서는 민지혁 배우님이 이제 치고 나오셨고 이제 좀 더 비중이 많았고 근데 이제 그 인천 스텔라에서는 약간 바뀌듯이 해가지고 정강호 배우님께서 이제 딱 주연으로 나오시고 이제 그 민지혁 배우님이 약간 단역으로 나오시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우님 입장에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치고 나와서 이제 주연으로 맡게 된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감회랄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일단 감회가 일단 너무 감사드리죠. 그 어떻게 보면 오늘도 백승희 감독님이랑 어쨌든 뭐 제가 공연을 할 때 다른 뭐 이렇게 재단에서 하는 뭐 프로그램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많이 뵀었는데 같이 작업으로서 만난 거는 제가 오늘도 평화로울 때 단역으로 만나 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같이 호흡을 했을 때 어떨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확신이 없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번 작품에서 저한테 이런 좀 중요한 역할이랑 큰 역할을 그냥 믿고 맡겨주셨다는 게 저는 아직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승현 캐릭터가 사실 되게 희극과 정극을 되게 좀 넘나드는 어떤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로케이션이 어디죠? 그 모기 향이 이제 저 자갈 넣는 그 곳이 어디죠? 저희가 이제 인천 영종도에 있는. 네. 거기서 진짜 너무 이제 뭔가 정극의 어떤 연기들을 잘 보여주시는데 뭐 마카롱 신이나 그 규진과 이제 함께하는 그 첫 만남에 약간 반하게 되는 그 어떤 좀 오버 액션은 되게 재밌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좀 과장된 어떤 느낌이라 좀 그게 좀 부담되시진 않았는지 하나 좀 여쭙고 싶고 곁들여서 규진 죄송합니다. 규진 역을 했던 죄송해서 성함이 같지 강수영 배우님 죄송합니다. 강수영 배우님께서는 이제 극 중에서 소림축구의 그 홍일점이었던 자오웨이 그 역할에 이제 그 분장을 하고 약간 어필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휙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장과 첫 만남의 어떤 좀 약간 좀 과장된 연기가 좀 하실 때 좀 어떠셨는지도 좀 두 분께 각각 좀 여쭙고 싶어요. 일단 뭐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으면은 뭐 더 과장하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게 진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림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 촬영할 때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맞는 느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었어서 좀 아리까리하면서 그때 감독님 진짜 오케이 맞는지 여쭤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감독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더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결과물이 최대치였다. 정말 영혼까지 짜내서 그 감독님이 원하는 효과를 가기 위해 했다라고. 배우님께 또 하나 더 여쭙자면 사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비행씬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클로즈업으로도 들어가고 이제 뭔가 이를테면 자세나 포즈나 표정을 잡는 게 되게 좀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되게 결연하면서도 약간 뭐 꼭 이제 뭐 좋아하는 승연을 뭐 구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때 연기를 할 때를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어떠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 장면은 그 우주로 나가서 아빠를 만나고 나가서부터는 사실 부진으로라기보다 더 큰 개념의 뭔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무슨 새로운 탄생을 위해 그 뭔가 인물이라기보다 막
해리포터 같은 거 보면 얘가 왜 굳이 저런 큰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하잖아요. 나의 주어진 그거 받아들여서 약간 그런 조금은 구체적이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해야 돼서 처음에 그냥 매달려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허송이고 해서 계속 할 때는 단순하게 목적을 단순화시켜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러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배우님께 질문만 이제 더 하고 이제 다 질문을 받을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권수진 배우님에게도 질문이 있는데 너무 저는 전국 연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죽기 전에 이제 그 기동과 얘기할 때 이제 그 모습이 얼굴의 모습이 홍조를 띈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병색이 좀 완연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 저는 막 다 관객분들께서 영화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기동과 또 이제 그 저기 선우가 네, 그 저기 손잡고 이제 뛰어가는 그 장면 있죠. 약간 슬로우 처리되면서 그 장면이 너무 이제 많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님께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코믹 연기는 뭐 거의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좀 어쨌든 백승희 감독님 하면은 좀 그런 연기를 좀 더 이제 뭔가 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 혹시 그런 거를 좀 펼치지 못한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혹시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일단 그 장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그 장면을 찍기 바로 직전에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롱테이크 장면 그 우주로 떠나기 전에 회식 장면을 찍었어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제정신이 아니었고 어쨌든 영화의 첫 시작을 여는 장면인지라 저도 그렇고 좀 감독님도 그렇고 많이 좀 고민도 되고 뭐 욕심도 나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쫙 이렇게 임팩트 있게 찍었던 것 같고 그 미술 감독님께서 이렇게 병약해 보이게 이렇게 입술도 이렇게 하얗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촌년병이라고 아세요? 볼이 좀 원래 빨개요. 홍조기가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요. 사실 좀 뭔가 출산하는 자세를 정확히 구현하진 않았지만 좀 민망한 자세잖아요. 근데 우리 촬영장에 이 좁은 방 안에 영화 촬영장에 화면 안에서는 저희 둘밖에 안 보이지만 정작 촬영장엔 그 몇 평 안 되는 공간이 복작복작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 게 민망하기도 했는데 뭐 다 모르겠고 그냥 애는 없습니다. 미혼인데 애만 생각하자. 그래서 좀 많이 좀 집중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홍해문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도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일화를 말씀드리면 하나 편집된 게 있어요. 그 선호랑 기동이 이제 연애할 때 어떤 뽀뽀신이라고 할까요? 뽀뽀신 하기 전에 잠깐 마스크를 벗어서 이게 뭔가 뽀뽀를 하기 전에 뭔가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편집돼서 아쉽고요. 사실 저가 이제 코믹 연기가 욕심이 많아요. 바이럴 광고 쪽은 오히려 그쪽을 공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뭔가 심각하고 슬픈 연기를 하는 게 좀 아쉽기도 했어요. 왜냐면 또 승현과 규진의 연애 장면 전 촬영 때는 잘 못 봤는데 아주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콧물 흘리고 뭐 영화상에서 그런 게 좀 감독님한테 좀 서운했어요. 저기가 이제 그 뽀뽀씬을 원래 좀 과장되게 찍으려고 했습니다. 기동과 선호가 연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둘의 이야기를 너무 못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좀 많이 편집이 됐죠. 근데 거기서 이제 첫 둘의 풋풋한 엄마와 아빠의 둘의 풋풋한 첫 키스 장면을 넣으려고 했는데 키스하기 전에 이제 그런 어떤 준비 운동도 좀 하고 그 입술을 움직이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도 저 때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주변에서 현실 고증을 해주는 바람에 이제 결국 편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를 너무 잘해주시는 배우님이랑 그러니까 다른 배우님들도 다 연기 잘해주시지만 특히 이제 제가 워낙 전국 연기를 잘하는 걸 제가 많이 그 전에 봐가지고 저 재능을 썩힐 수가 없다. 우리 영화에서 저걸 살려야겠다.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그때 왜 많이 몰려갔냐면 막 스태프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지금 권수준 배우 진짜 죽은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려갔었습니다. 무리수 아니셨어요? 지금 이 얘기는 안 해주는. 제가 허언증이 좀 있습니다. 가만히서 들어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쵸. 네. 그 저기 그 뭐죠? 선호가 그 이제 뭐 타자기 같은 거를 치거나 했을 때 앰프로 이제 뭔가 그 키를 올렸던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앰프고 옆에 위컴이라고 되어 있는 네. 90년대 기계가 이제 보이는. 네, 네. 그거는 정체가 뭐죠? 이제 저 그 아사 내부 촬영 장소가 그 제가 근무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인화여자고등학교라고 인천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인데 그 운동장에서 이제 우주선도 띄우죠 저희가. 그리고 그 내부 부국장실로 나오는 곳이 실제 교장실이고 그리고 이제 박선호 대원과 김실희 대원이 둘이 앉아서 전파 받는 그곳은 이제 교무실 제 자리, 제가 근무한 자리인데 거기서 이제 전파 수신을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학교를 찾다 보니까 방송실에 안 쓰던 옛날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네, 찍었죠. 위컴. 네, 위컴 다들 혹시 보셨나요? 이제 안경 쓰고 선호 캐릭터가 이제 했을 텐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 번 더 보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그게 생각이 들고요.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손희영 배우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손희영 배우님은 뭐 백승희 감독님과 계속 이제 함께 해왔던 이제 어떤 페르소나이면서 같이 노래도 함께 음악도 낸 니코틴 덴저러스라는 영화 그 음악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실 여기 저희가 마이크가 노래방 마이크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딱 이렇게 돼가지고 청하고 싶지만 좀 약간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스킵을 하고 손희영 배우님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작품들을 통해서 백승희 감독님과 협업을 통해서 계속 변신을 해야 되는데 변신을 하지 못하고 응신을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뭔지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되게 좀 씁쓸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백승기 손희영하면은 이제 그 B급 감성, 이제 그런 어떤 코믹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영화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손희영 배우님께서 눈물 연기로 사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선언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나 이 영화에서 나 그런 코믹 기대하지 말아요. 이걸로 간다. 약간 좀 이런 어떤 결기가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매니아 분들은 좀 그 백승기의 배신이다, 손희영과 백승기의 배신이다라고 약간 얘기할 정도까지 이렇게 좀 그 나오는데 어떨까요? 근데 저는 그 의외로 감동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았어요. 뭐 이를테면 그 규진의 성장 같은 경우도 이제 손희영 배우님께서 이제 그 기동이 늘 이제 내가 너를 찾으러 갔는데 이제 네가 나를 찾으러 오는구나. 너무 기특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어떤 규진의 성장을 떠나서 막 눈물이 약간 흘리게 될 뻔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백미는 그 감동의 백미는 그 엔딩 씬의 교차 편집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규진과 승현과 선호와 기동의 그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그 편집은 진짜 좀 되게 음악도 너무 좋았고 되게 그 감동이 되는 어떤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백승기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도 닭봉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꼈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좀 말이 길었지만 손희영 배우님께서는 그래서 이 작품 통해서 과거의 어떤 톤들을 많이 집어던지고 전국 연기로 많이 이렇게 펼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우려나 좀 뭐 어떤 좀 이것도 감회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어떤 그런 느낌들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작부터 제가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영화를 시작하고 이렇게 전에 감독님과 이제 제가 이제 나왔던 전 작품들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항상 주로 이제 감독님께서 저한테 디렉션 주셨고
요구하셨던 연기들도 주로 좀 슬랩스틱과 그리고 또 표정 연기들과 또 실제로 이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전 세 작품을 계속 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작품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너 이번에 엄청 울어야 되는데 괜찮겠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많이 했죠. 왜냐면 뭐 그게 뭐 물론 저도 연기를 하지만 당연히 부담이 되고, 그리고 가장 부담이 됐던 건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가 됐든 어떤 드라마가 됐든 그런 곳에서 아버지라는 캐릭터, 어머니라는 캐릭터,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캐릭터는 우리 일상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롤,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그 사람의 롤이기 때문에 정말 심플한 롤이지만 그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주는 중압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둘째치고, 도대체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했고, 그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실제로 이만큼의 중압감을 주는 존재구나라는 걸 작업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서 그 지점은 또 꼭 뭐 작품에서 연기를 어떻게 하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가 삶에서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걸 내가 이 무게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생긴다는 건 되게 어쨌든 이런 직업이 가질 수 있는 되게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른 배우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저도 원래 밝은 성격이고 이렇게 현장에서도 좀 이렇게 대화도 자주 하고 그런 편인데 이번에는 좀 확실히 그렇게 못했던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그 아버지라는 그 세 글자가 주는 중압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진짜 감히 아버지가 되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중압감 같은 건 좀 이 스크린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박스에서 이제 얼굴을 딱 들이대면서 규진이 여기 있네 하는 그런 어떤 그 따뜻함은 진짜 저는 어떤 아버지의 어떤 느낌들을 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저의 최애 장면 중 하나인데 책 좀 읽으라고 그 문 밖에서 하는 어떤 장면. 어릴 때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장면인데 되게 감동적이고 따뜻한 장면인데도 웃음이 좀 이렇게 픽 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이제 불청객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감독님 뭐 질문해 주시고 싶을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인천스에 대해서 네네. 아무 편하시게. 보면서 이렇게 여기는 어딘가 낯익은 장면들인데 분명히 이제 제작 프로덕션 과정에서 인천 영상리에 지원을 받으시고 약간 제목에도 인천도 넣으시고 물론 한자를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가봤으면 직한데 긴가민가한 인천의 랜드마크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인천 영상위원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영화를 인천에서 주로 찍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돈이 없어서 인천에서 영화를 찍었죠. 멀리 갈 돈이 없고 그냥 이제 가까이에서 찍어야 되니까 그 전에 돈이 없어서 인천에서 찍었고 이번에는 인천에서 돈을 줘서 돈이 생겨서 또 인천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항상 영화 찍을 때마다 꼭 넣는 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도 똑같아요. 인물만 바뀌고 있습니다. 몇 장면이 있는데 좀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줄 바랬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알아주고 있어가지고 제 입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유공원, 일단은 자유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프리파크라고 하죠. 이제 인천에 이제 어떤 상징과도 같은 우리 메가더 형님 동상이 있고요. 거기 이제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은 인천 항이 쫙 보이는데 제가 그 풍경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저의 또 정서를 만들어준 공간이다 보니
그 공간에서 우리 인물들이 인천항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 이거는 이제 제 영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시그니처 장면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또 옆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메가더가 아니라 또 공자상 형님이 계세요. 그 공자상 형님 동상 바로 옆에 또 그 공자상 계단이 있는데, 청일 조계지 계단이라 가지고 옛날에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반반 양분해서 그 마을을 점령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계단인데 오른쪽은 중국풍이고 왼쪽은 일본풍이에요, 장식이. 되게 신비한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또 인천항을 바라보는 것도 풍경이 좋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인물들이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 장면이 후토구에서도 나오고 오늘도 평화로운에서도 나오고 이번에 인천 스텔라에서도 나옵니다. 그 막 기동이 그 선우에게 막 옷 벗어주려고 하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아사의 외관으로 나온 월미공원, 월미도 아시죠? 네, 그 월미공원에 있는 월미 전망대입니다. 월미 전망대. 이 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상 찍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올려가지고 인천시에서 한번 볼 수 있게 또 좋은 어떤 지원이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재미있게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불청객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대체 진식이 형은 스토리상 어떻게 된 건가? 라는 질문을 그리고 다른 질문은 미스터 원과 미스터 킴은 이제 지금 뭐 고시를 진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 뭐 현재 근황이 어떠냐라고 이제 질문이 2개 들어왔거든요. 네. 아유, 네. 그 미스터 킴, 그러니까 그 진식이 형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간간히 들었었는데 그게 제일 좋아하는 질문, 제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굳이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진식이 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자면 이제 포인트, 악마적 존재인 포인트맨의 제안을 뿌리치고 같이 블랙홀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 아마도 그 안에서는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결국 포인트맨에게 물들어서 다시 그 이제 자기도 그런 수명을 뺏는 사신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돌아올 때는 악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게 약간 스타워즈적인 세계관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근황. 네. 그리고 이제 그 형들은 이제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로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직업 배우가 아니시고 그 당시 이제 한 분은 고시 공부하시고 한 분은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찍는다고 하니까 같이 사는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촬영했냐면 제가 이게 전체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래도 대사를 고친 데들 쪽대본처럼 쭉 고치잖아요. 그래서 촬영하는 날 당일에 이렇게 막 열심히 쳐서 쪽대본을 들고 이렇게 제가 쭈뼛쭈뼛 가서 형 저 여기 오늘 촬영 대본이에요 이렇게 주면 이렇게 막 컴퓨터 하고 있다가 에이씨 뭐야 줘봐 이래가지고 대본을 읽어보고 빨리 찍어 이래요. 이게 촬영이 경림이랑 촬영이 오래되면 이게 파토가 나고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스텝도 도망가고 배도 도망가고. 근데 같이 사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사니까 하는 집이 그 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뭐랄까 약간 순간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시간 건성건성 뭐 메소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데 그 치고는 되게 연기가 좋으시죠. 왜냐면 나름 그분의 캐릭터의 실제 캐릭터에 맞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근황은 그 진식이 형 하여튼 진식이 형은 뭐 이게 고시는 안 되시고 그래도 되게 돈을 잘 버는 직업을 택하셔서 아직은 결혼 안 하시고 이제 혼자 이제 즐겁게 살고 계시고 그래서 즐거운 욕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강영희 형은 감정평가사 합격해서 되게 높은 자리까지 가시고 아이도 셋인가 갖고 오손도손 잘 살고 계십니다. 감독님 또 연이어서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불청객 하면은 뭐 엄청난 뭐 오브제들도 많지만 뭐 미숫가루 뭐 IH 뭐 이런 것도 너무 인상적인데
저는 뭐 뭐니 해도 아까 그 강수영 배우님께서 권수영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강수영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RGB 건이나 4차원 트랙 같은 경우는 저 4차원 트랙 하면서 이건 기가 막혔던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좀 과학적으로 좀 맥락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때 막 레퍼런스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이 애셔의 그림 막 이렇게 프레탈 하면서 애셔 하면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약간 비현실적인 붕붕 떠다니는 존재라든지 뭐 갑자기 방 안에 뭔가 이상한 게 나타나고 이런 느낌은 르네 마그리트의 이제 그런 감각을 나름 이제 열심히 그림을 보면서 이 감각을 내가 빨아들여야 돼 말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뭐 그런 게 아닌가 무한 반복되는 거울상인가 그렇습니다. 그 저기 진달래를 봐도 그 인물들이 나올 때 반복되는 편집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좀 감독님이 어떤 좀 연출의 묘가니까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많이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불청객이랑 같이 재구하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점 너무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 다 아마 즐거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권수진 배우님과 강소영 배우님은 되게 내성적이실 것 같은데 극중 모습은 대단했다, 굉장했다라고 이제 표현해 주셨어요. 촬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돌변하시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촬영 때 많이 참은 것 같고요. 저 또라이예요. 죄송합니다. 반응이 저는 또라이가 아니고 그냥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질문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이 평소 컨디션 몸 관리 혹은 이제 스트레스를 풀 때 자신만의 어떤 비결이 있냐.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로 추격하자면 캐릭터 몰입을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하는 어떤 일종의 노력들이 있는지 여쭙는데 정강호 배우님께서부터 해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좀 자료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편이고요. 먼저 만약에 우주 이야기면은 요즘에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뭐 책이나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에 뭔가 맞을 법한 느낌이 오는 그런 음악들을 조금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장면에서 그 음악이 뭔가 감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음악들을 좀 찾아놓고 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좀 그런 음악들을 좀 듣고 하면서 자꾸 집중하고 그런 방식을 좀 저는 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가슴이 보면 막 연극하고 이럴 때는 좀 많이 연기하고 있다, 내가 배우다, 줄거리, 등장인물 많이 좀 그런 면에서 치우쳐서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공연을 하다가 영화를 하게 됐는데 영화는 좀 감독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배우로서 되게 주체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캐릭터에 집중하고 연기하기 전에는 그냥 감독님과 이용 배우님의 어떤 그분들의 뭐 평상시의 대화들, 그분들의 어떤 농담이 왜 이런 농담을 하시지? 이런 것들을 좀 전염이 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을 이해하고 이분들의 코드가 이제 내 코드랑 이질적이지 않아야 좀 영화가 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좀 섞이려고 노력했던 것
보고 나름 좀 관찰하려고 했고 진짜 좀 부인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부의 케미가 저는 좀 마음에 저는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그 케미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풀거나 평상시에 이런 거는 좀 수다 많이 떠는 것 같아요. 저는 20대 초중반 인물을 만났을 때는 그 인물이 그 청소년기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교우관계를 가지는지가 그 인물의 행동이나 선택, 말하는 그런 방법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일단 다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감독님이랑 그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많이 바쁘셨는데 그런 걸로 제가 귀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사람 만나는 걸로 푸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그 역할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옆에 계신 세 분의 배우분들께서는 그래도 그 연기라는 걸 전공을 하셨고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뭐 나름의 루틴. 근데 또 저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 내가 이런 루틴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작업 들어가기 전에면 감독님한테 이 영화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음악 하나만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음악을 하나 이제 감독님이 알려주시면 그 음악과 비슷한 무드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그 음악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그리고 그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그 영화에 관련돼 있고 관계되신 스태프분이나 그 같이 참여하는 감독분들, 배우분들 말고 다른 분들과의 대화나 접촉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기술적으로 뭘 찾고 해석하고 그런 지점은 사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 지점보다는 일단 내 속에 흐르는 느낌이나 뭐 내 속에 왔다 갔다 하는 뭐 공기나 뭐 흐름이나 피나 이런 걸 최대한 그 느낌으로 치환시켜서 작업할 때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도 다행히 그 음악을 감독님께 여쭤보고 알려주셔서 계속 그 음악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작업 들어갈 때 되면 영화와 관계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다른 감정이 들어오지 않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영화 찍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야, 뭐 진중한 로봇 수견을 다시 잘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는 싶으면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저도 웃긴 저기 얘기를 하나 좀 보태자면 사실 이은일 감독님 그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불청객이 2천만 원의 돈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4년간의 제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저기 서울대학교 알라성이라고 이제 영화 동아리가 이제 거기 이제 출신이신데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돈이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서 본인은 이제 결혼을 안 하신다. 그러니 그 결혼에 대한 부조를 더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영화로 이제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혹시 어떻게 그 생각이 그대로 이제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때는 이제 결혼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저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게 되게 2천만 원 수제작비인데 그중에 500만 원은 이제 제 회사 다니던 퇴직금 이런 거 써가지고 프로덕션 찍는 데만 500만 원 썼고요. 그래서 배우들이 출연료 안 받으시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프로덕션의 친구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석봉 토스트를 식비로 밥으로 다 떼어가지고 석봉 토스트한테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후반 작업은 오히려 더 많이 들었어요. 1,500만 원. 그 후반 작업은 제가 못하는 영역이 들어가니까 CG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의뢰를 드리느라고 이제 돈이 많이 든 건데 그 돈도 부족하니까 후반 작업 PD 겸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 하신 임지훈 선배가 이제 약간 후반 작업 프로듀서처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네가 넌 꼴이 모양하니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구조를 미리 받아라 선배들한테 삥을 뜯자 내가 도와줄게 삥을 뜯자 그래서 둘이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회사 다니시는 선배들한테 진짜 찾아가서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라고 궁하면 열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 작업을 하는데 또 부천에 내는데 그 데드라인 당일에 이제 차 타고 가. 그 무슨 테이프죠? 하여튼 옛날 베타 테이프를 들고 막 이렇게 가서 이제 겨우 냈는데 이제 그 이후 얘기는 이제 지금은 결혼할 사람이 3개 있어요. 근데 구조를 이미 받았어. 그분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뭐안 받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러면 결혼을 하실 때 이제 안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다 땡겨 받으셨어요? 네, 우리 적어도 우리 동아리 선배들한테 다 땡겨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1,000만 원을 땡기셨는데 이제 참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고요. 사실 뭐 감독님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감독님도 작품에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 대사가 갑자기 좀 이렇게 어울려지면서 어떻게 맞는 얘기다 옛말에 틀린 게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감독님 작품의 대사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는 분들 계세요. 꿈에서라도 공부를 한다면 늦잠 자고 일어났을 때 아쉽지 않겠지. 이 대사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특별히 고민 끝에 나온 대사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그냥 이렇게 외운 것인지 좀 여쭙는 분이 계세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 이건 사실 이제 우리가 작품의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전체 이야기의 틀을 뭐 짜고 소재를 선택하는 게 제일 먼저고 대사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쓴 대사는 원래 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촬영 당일까지, 촬영 불량 당일까지, 촬영 전까지 이제 계속 수정을 하는 건데 그 처음엔 나레이션을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꿈에서라도 그 부분은 이제 내레이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레이션은 후반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쓰지 않았던 대사고 후반 작업에서 충분히 대사를 고민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좋은 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벌어서. 감독님께서 이제 자평하시기를 불청객이 대사는 쫀득하고 편집이 뭐 이렇게 너무 좋고 또 음악은 본작급이다라고 이제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게 맞으신 거죠? 네네. 근데 그 뭐 이 인천 스텔라도 그렇고 이제 불청객도 그렇고 뭐 C급, B급이라는 뭐 이렇게 테두리에 이제 쌓여져 있지만 의외로 뜯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요소가 정말 만만치 않은 좀 완성도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시 좀 기억이 안 나신다 하면은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PPL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은 감독님도 이 영화의 PPL을 보면서 이렇게 돈을 땡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감명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약간 좀 처음에 보면서 이 정도까지 나아가는구나 이 PPL을 영화에 이렇게 때려박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쵸? 뭐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언급을 해보자면은 산딸기 크림 봉봉과 이제 쌈마이 브랜드 아픔과 슬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당연히 이제 제작비가 너무 이제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마련했다라는 거는 알 사람들은 아는데
그런 맥락들을 모르고 보는 분들은 이게 뭐냐 지금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독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PPL 아무래도 이제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제작 지원을 받기 전에 PPL을 먼저 했습니다. 우선은 PPL로 원래 자체 제작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영상위원회가 들어오면서 풍족해졌는데 그 전에는 정말 그냥 정말 밥만 먹고 찍으려고 해가지고 배우들 개런티도 거의 이제 없이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막 그 정도의 상황이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식비는 좀 마련해보자 해가지고 PPL을 이제 팔았죠. 100만 원씩 하나당 100만 원씩 받고 판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처음부터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100만 원을 주시면 과감하게 거침없이 노골적으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렸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왔어요. 한 10군데 원래는 들어왔는데 다 받으면 이제 1000만 원이잖아요. 사실은 좀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그 절대 바지를 갖고 있는 뭐 프로더나 이제 골룸 같은 친구들의 심정으로 야 요거를 다 받으면 그걸 다 받아갖고 이제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샀었으면 지금 이제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잠깐 흔들렸다가 근데 왜 10개까지 안 했냐면 너무 유명한 업체들도 막 들어왔었어요 의외로. 그래가지고 야 근데 이 PPL에 너무 유명한 업체가 나오면 좀 반감이 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자기가 만든 음악이 있는데 그거를 좀 PPL로 해줄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것도 또 가만 생각해보면 뭔가 돈 받고 음악을 깔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최대한 밉지 않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과 그러니까 그 욕심과 관객들이 봤을 때 최대한 고부 반응 없게 하려는 그 적당한 개수와 그리고 어떤 업체들이 나와야 좀 덜 고부 반응이 들까 이왕이면 개인이나 소상공인들 정말 작은 업체도 좀 제한을 하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최대한 광고 좀 안 보이려고 또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현재 근황은 뭐 산딸기 크림봉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 산딸기 크림봉봉을 제일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작 그 산딸기 크림봉봉 사장님은 우리 마카롱을 맛있게 먹는 장면 하나도 없고 자꾸 뱉는 장면만 있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약간 그런 상태고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은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지금 광고 효과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지금 환불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상황이고 근데 원래 장사 잘 되는 집이에요 그 집은. 그리고 또 극 중에 나오는 옷들 여러 번 입죠 그 규진이가. 근데 그걸 제가 다 이거 찍겠다고 받아온 옷이 아니라 다 제가 사비로 샀던 옷입니다 제 옷. 얘 이미 100만 원치 넘게 팔아드렸기 때문에 그건 뭐 괜찮을 것 같고 고양이 수산시장은 아직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내 업체 중에서 현재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원래 그 영화 찍을 무렵에 곧 게임이 나올 것 같다고 PPL을 하셨는데 아직도 게임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뭐 얼마 전에 시사회 때 이렇게 뵀거든요. 근데 살짝 제작 의지가 없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게임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만약 나온다면 여름쯤 나올 것 같습니다. 치킨이 좋아하는 저 영화 촬영 당시 때 이미 출시가 좀 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활발하게 게임도 하고 치킨도 먹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영화 제작이 1년 넘게 이제 걸리면서 한풀 꺾였어요. 지금 다른 게임 개발하고 계시고 치킨을 실제로 시켜 먹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L을 이제 영화 안에 녹여내는 것도 정말 좀 저예산 네. 영화의 어떤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좀 너른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님들에 대해 저 감독님의 어떤 이 드립이나 혹은 이제 그 허언이 이제 되게 좀 많이 이제 들으셔서 그런지 배우님들이 되게 그러려니 하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제 배우님들께서 기억에 남는 감독님과의 어떤 일화나
혹은 뭐 농담, 혹은 뭐 드립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배우님들의 뭐 일종의 배우로서의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엔 제가 먼저 할게요. 감독님 드립이나 뭐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일상이 다 그거예요. 그냥 고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질문이 반대였으면 제가 대답드리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했던 진짜 진지한 발언이 있었는가. 그러면 몇 가지가 기억나는데 그 허언을 말씀하시려고 하면 진짜 배우들 다 연기하다 막 귀에서 피나 흘려가지고 기억나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기억나는 게 뭐 허언까지는 아닌데 그 실제로 저희 촬영 현장에서 NG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감독님이 액션하고 본인이 웃어서 NG가 가장 많이 나는데 감독님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연기를 시켜놓고 본인이 생각해도 웃겨서 그걸 웃으면서 NG를 가장 많이 내세요. 얘 가끔 이제 제 기억에 배우분들이 연기할 때 갑자기 집중 잘 하고 있는데 뒤에서 봉준호가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봉준호가 보고 있다. 정광호 기생충 2의 기생충은 나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배우들한테 하시면서 강소연 괴물 2의 괴물은 나다. 뭐 이런 그렇게 사기를 좀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그 정도 발언이 저는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배우로서의 좌우명 여쭤보셨는데 인간으로서의 좌우명. 예? 인간으로서의 좌우명이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좌우명 같은 게 없습니다. 뭘 일단 뭘 정해놓고 사는 걸 싫어해서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그때 할 수 있는 생각과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다음. 생각을 더 하셔야 되는 준비되신 분 안 계실까요? 아까 이용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봉준호가 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게 감성 이런 데서 제가 좀 조난 당해서 굉장히 힘들게 막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진지하게 이제 막 무전을 쳐야 되고 이런 이제 감독이 들어가 시간에 이제 봉준호가 보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멘트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집중을 좀 하고 있다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 다음에 다시 촬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렇다고 감독님이 기생충은 나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막 이렇게 길을 넣어주시는데 그걸 또 그냥 무시하고 집중하는 채로 들어가기도 뭐하고 뭐 그랬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 컷하고 나서 좋으시면은 이제 됐다. 됐어. 강우야. 뭐 이번에 봉준호가 보고 있다. 너 됐다. 이렇게 막 길을 풀어 넣어주세요. 그럴 때는 뭐 재미있으면서 또 기분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전 칠 때도 대사가 조금 길었는데 중간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무전을 치고 있는데 누가 앞에서 웃더라고요. 갑자기 피식 웃어갖고 그때 이게 감독님이 웃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가야 되나? 근데 웃긴 웃으셨는데 컷은 안 하시니까 중간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거 계속 가야 되는 건가? 스스로 끊을 수는 없고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약간 해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왜 배우의 집중을 방해하느냐 오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랬냐면 연출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캐릭터한테 과몰입이 돼서 빠져들어가고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조커를 연기한
저기 그 배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여기 히스레저. 아니 히스레저 말고 최근에 그 호아킨 피니스 이런 분들이 이제 한동안 그 쪼코로 살아가거든요. 실제에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저 친구가 그 갬성에서 갇혀 있을 때 그 차승현 고독한 차승현한테 너무 과몰입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위험해 보였어요. 심리적으로. 그래가지고 좀 빠져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제가 처방전을 드린 거죠. 네. 다음. 그 당시에 한기 감독님께서 싱글이셔서 그 내 현장에서 절대 연애를 할 수 없다. 귀에서 피가 나서로 남녀 필수 부동석이라고 촬영할 때 외에는 사적으로 말도 섞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걸 진짜 철저하게 따라다니면서 많이 저지를 하셨고 거의 뭐 행패에 가까운 행동들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이제 만나고 계신다고 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촬영 현장에서 이제 그랬던 거는 그 영화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배우들이 훌륭하게 연기 잘해놓고 다 같이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그 서로 그 스탠드 하나 잘못 놨다가 영화 전체가 요즘 또 시대가 민감하고 또 영화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하니 아예 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했던 거고요. 지금은 저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랑은 뭐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다. 열심히 살아가고 연기하고 하는 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형식적인 답변 잘.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조금만 더 좀 이제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좀 늦게 나왔는데 스텔라 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극 중에서도 스텔라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가 이제 우주에 뜬다는 것 자체 그 형태의 것이 되게 이제 좀 모호하니까 이제 정광호 배우님께서 이거는 구성 원리 자체가 다르다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서 이 모양이 아니면 뭐 이렇게 뜰 수 없다 이런 어떤 나음까지 하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한 어떤 그 이제 세뇌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해주신 분은 이게 이제 이 스텔라 차가 이 현대 스텔라 차가 지인으로부터 대여한 것으로 들었는데 실제 차주분은 영화를 또 어떻게 보셨고 좀 어떤 감상평을 남겨주셨는지 궁금하시대요. 차주분과는 지금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이제 아니 농담이고 이제 그분이 제가 직접 지인이 아닙니다. 이제 직접 지인이 아닌데 저 차를 구하고 싶었는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페이스북 그분 이제 기사를 읽고 저 차를 갖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고 그래서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페이스북을 찾았어요. 그 나름대로 페이스북에서 좀 좀 인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팔로워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원래는 그 타투를 하시는 분이고 그 분야에서 좀 되게 명성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저랑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페이스북에 그 기능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친구가 딱 떠서 그분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제 차량을 대여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 차는 고장에 좀 우려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이제 그분도 원래 또 생업이 있으시고 저 차를 몰고 우리 현장에 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무료로 저희가 빌린 건 아니고 이제 하루당 얼마씩 쳐서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오가면은 신경질이 나죠.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내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 보고 싶어도 오래 볼 수 없는 친구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분이 왔을 때 우리가 빨리 찍어야 되고 또 저분은 또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그 차는 촬영장까지 오면서 또 고장나고, 그러면 또 촬영하다가 고쳐야 되고,
이런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영화를 보셨는지 알 방법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이제 서로 호영호재하면서 이 차 그냥 찍으세요 이랬었으면 뭐 제가 시사회 업고 들어왔겠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보셨겠지 뭐 이런 정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차를 갖고 계셔 주셨고, 그리고 또 저 차를 몰고 이렇게 현장에 와주셨고, 이거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장장 1시간 20분이 넘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불청객으로 얘기가 잠깐 넘어가 보자면, 사실 불청객은 이제 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B급, C급의 어떤 뭐 장르의 느낌도 있지만 그 안에는 88만 원 세대, 그때 한창 대두됐었죠. 그런 어떤 메시지도 있고, 한때 또 사회를 되게 들었다 놨다 했던 몬스타 외환은행 먹튀 사건까지, 그런 어떤 사건까지 영화에 이제 녹여놨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식이 참 되게 좀 마음을 많이 이제 건드리는 인물이었어요. 이제 그 자기와 살고 있는 다른 그 백수들이 난 쟤네랑 달라 이러면서 약간 좀 일종의 성공력에 눈이 멀고 약간 자본주의의 괴물이 되어가려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지만 이 진식은 시인이 꿈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잃어버린 채 이제 자본주의에 이제 복속되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이제 좀 씁쓸하게 보았는데, 감독님께서는 그 작품에 그런 어떤 사회적 메시지 같은 거를 넣는 거에 대한 뭐 일종의 철학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또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쭙고 싶고, 저는 사실 백승희 감독님께서도 그런 거를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넣으셔도 너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여쭙고 싶네요. 이게 영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도 그 영화를 좋아해줄 사람은 분명 있을 텐데, 좀 더 보편적인 공감을 얻으려면 현실과 연결고리가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빅으로 막 나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어느 한 구석은 현실과 연결되는 게 보는 사람이 이건 내 얘기구나, 이건 뭐 세상 얘기구나,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처음부터 다 계산해서 만들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했다. 근데 어쩌다 그렇게 소 뒷걸음질 치다 뒤집기로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때가 잘 맞아서 참 우연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시대적 요인을 감안하자면 이제 봉준호 감독님 또 그렇죠, 이분이 나오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영화 감독의 꿈을 한창 키울 때 봉준호 감독님 한창 시인으로 활동하시던 시절이고, 한국 영화 전통이란가 그런 게 좀 리얼리티 기반이 좀 강해요. 그래서 사회적 메시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어렴풋한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SF는 현실과 연결고리가 있는 게 또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잖아요.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뭐 스페이스 오페라라든지 그런 거 우리가 엄두도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의도는 아니지만 다행히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승기 감독님 이 인천스텔라 관련해서는 이제 주제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 보시는 관객분들이 많이 읽어내셨겠지만은 이제 박스가 나올 때 이게 영화의 컨셉인 B급 프로덕션과 아주 잘 매치가 되면서 또 이것이 주제적으로 이제 되게 많은 의미를 가졌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터스텔라 인에서는 테소렉트라는 엄청난 그 CG와 막 블랙홀과 이런 것을 쓰는데, 여기서는 박스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박스를 통해서 다시 귀환을 하고,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마치 치아처럼 보이잖아요. 새 출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상징으로서 어떤 여성주의 이런 거 아니라 상징으로서 자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독님 제 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의 의미로서 되게 잘 심어놨다. 그리고 저예산 연출도 절묘하게 들어맞는다. 그리고 이제 주제로서는 자궁과 어떤 잉태와 새 출발, 이런 것이 우주적인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까의 상처를 이렇게 보답하는 어떤 얘기로 나오는데, 정확하십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이라는 어떤 말이 생각날 정도로 너무 인상적인 어떤 얘기들이었고요. 그 이훈 감독님의 작품들은 이제 초보도둑 혹은 이제 독일어 회화라는 작품과 오늘 보신 불청객까지도 너무 감사하게도 유튜브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작품 제목을 다 확인하면 이제 검색하면 다 보실 수 있는데 독일어회화 같은 작품은 저는 그 무서운 집 같은 한국 그 토종 그 좀 공포 영화가 떠오를 정도로 뭐 본격 그 독일어 강습 영화 같기도 하면서도 그런 어떤 결들이 느껴지는데 초보도둑 같은 작품도 너무 이게 단편인데 재밌게 빨려 들어가듯이 거기서도 잠깐 나오는 음악들도 너무 훌륭하게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한번 돌아가시면 감독님은 또 이제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또 감독님이 뭐 웹드라마도 이제 하시고 이제 뭐 또 강연도 계속 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감독님이 또 신작을 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응원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해도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그 한겨레 교육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신촌에. 거기서 이제 제가 강의를 3가지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겨레 교육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검색하시면 강의평도 많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맞는 강의가 있으시면 들어주시면 그때 또 뵐 수 있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미디에이트 맞죠? 미디에이트 아니면 한겨레 교육. 꼭 들어가 주셔가지고 수업 이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 같은데요. 좀 약간 장난 섞인 마지막 멘트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배우님들께서는 백승기 감독과 언제까지 함께 하고 언제 손절을 할 것인가 좀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너무 이제 다 연기, 뭐 연극 혹은 이제 작품들에서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감독님과의 어떤 이별도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이렇게 차기작에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제 만났는데 왜냐면은 사실 이 질문을 한 거는 손희영 배우님께서 이제 감독님과 서로 손절의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처음 하시지만 이제 어쨌든 좀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장난삼아 좀 얘기를 드리고 묻고 싶고 또 배우님들에게 백승기 감독님이란 또 어떤 존재인지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그리고 덧붙여서 근황 혹은 이제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무리 받고 바라니까요. 네네. 감독님 네. 네, 잘 기억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일단 그 배우님께 백승기란 정말 뭐 포장 이런 거 안 하고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백승기랑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말 좀 풀어서 하겠습니다. 백승기 감독님을 처음 뵙게 된 게 제가 이제 영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어쨌든 파트너를 만나야겠다. 어떤 영화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이제는 혼자서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다. 배우 한 명이 뭔가 툭 출라서 막 뭐 이끌어가고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한 방을 노리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같이 할 사람들을 찾고 싶다. 그래서 인천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러다가 인천영상위원회에 있는 뭐 창작 프로그램에 가게 되고 거기서 멘토로 오시는 백승기 감독님 보면서 막연하게 그냥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싶다를 먼저 다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이라서 되게 많이 좀 반가움 그리고 뭐 고마움 그리고 뭐 반면교사 되는 거 저렇게는 안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감독님의 어떤 작품도 그렇지만 작품 외에 그냥 이제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 영화를 생각하는 그런 열정들 보면서 많이 보고 있고요. 허언증 있으시지만 굉장히 똑똑한 분이신 것 같거든요. 예술가는 자기의 어떤 색깔을 어떻게든 드러내는 게 정말 복사하지 않고 그냥 드러내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뭐 잘하고 못하고 평가는 뭐 어쨌든 다른 남들이 하는 거고 본인이 일단 자기를 이렇게 발현해내는 거는 그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영감을 좀 받는 사람이다. 많이 풀어서 얘기했네요. 네. 합격입니다. 감독님은 제가 이제 30대 들어서면서 제 31살인데 제가 30대 들어서서 만난 첫 번째
귀인이죠. 저에게는 귀한 인연이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네 번째 작품이시니까 감독님도 어쨌든 심적 부담도 있으셨을 테고 좀 꿈꿔오셨던 그런 주제와 소재의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저를 믿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누가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나 뭘 할 때 작업을 하면서 저랑 이렇게 맞춰보지 않은 상태에서 믿고 그냥 베팅을 하신 건데, 그래서 저는 30대 첫 번째 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격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선생님, 감독님 이렇게 섞어서 호칭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저한테 제가 팬 그게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보니까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고 지내온 시간이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처음 감독님이랑 작업했을 때가 제가 26살인가 7살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어느새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참 돌이켜보면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참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감독님과 작업을 하게 된 건 그냥 철저하게 학연 지연에 의해서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감독님 고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미술을 전공하고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반드시 이뤄내는 부분과 나는 완벽보다 완성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가치관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제가 배우이고 감독님이 감독이지만 어쨌든 그 전에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어쨌든 한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그냥 본인이 뜻하는 바가 원하는 바가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제 할 일 열심히 하고 감독님도 감독님 열심히 준비하셔서 갔으면 좋겠고. 네네. 혹시 뭐 마무리 발언도 그냥 하나요? 예, 다 겸해서. 네, 아니, 왜냐면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라 이행일 감독님 뵌 게 정말로 의미 있는 부분 지점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오늘 같이 계셔서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고 원래 좀 감독님이랑 저랑 상당히 그런 좋아하는 것들도 비슷한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주성치 감독의 영화도 엄청 좋아하고 그런 류의 표현들도 좋아하고 아까 신기한 게 참 아까 이행일 감독님께서 르네 마그리트 막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르네 마그리트기도 하고 되게 신기한 지점이 많았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도 불청객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봤을 때도 이번에 다시 봤는데도 처음이랑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되게 예전에 감독님이랑 영화 찍었을 때 한번 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갑자기 들었는데 기억이 나서 오늘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생각난 이야기인데 사실 영화라는 것도 어쨌든 뭔가를 표현하고 그걸 보는 관객이 존재하잖아요.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사실 여기 앉아있는 배우랑 감독, 프로그래머님도 다 관객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영화 보니까요. 근데 정말 다양한 영화 존재하잖아요. 아까 프로그래머님 말씀 중에 중간에 정말 넘어갔던 멘트였는데 백승희 감독님 영화가 참 독립영화에서는 보기 흔한 장면은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서 이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독립영화에서 정말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독립영화라는 게 원래 실제 의미는 투자받지 않고 상업적으로 투자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찍기 때문에 독립영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전위적이어도 되고
충분히 더 많은 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요즘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그 상업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상업보다 훨씬 더 어려운 언어와 훨씬 더 상업처럼 보이기 위한 시도들이 국민영화 주변에 많이 깔려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정말 통쾌하고 과감하게 그런 것들 부수면서 나가시는 두 상징적인 감독님이 계신 자리다 보니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미술 작품에서도 그 작품에 얼마가 들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영화도 저희가 만들어내는 작품이고 보시는 분들도 영화라는 창작물을 갖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건데 그럼 그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그 기차가 정말 시설이 좋은 기차인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그 기차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정말 오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두 편을 연달아 보시는 게 이 아스트라라는 영화 두 편 연달아 보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끝까지 봐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말이 길었는데 오늘 너무 감독님 뵈니까 제가 괜히 숨 안 쉬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져서 말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이민 감독님 혹시 뭐 그런 어떤 근황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작품으로 또 만나볼 수는 없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어떤 자리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뭔가 좀 관객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백승기 감독님께서는 짧은 질문 하나 포함해서 이제 그 팀 백승기 사단에 뭔가 남길 말씀과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배우로서 이제 비전 혹은 가능성, 절실함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배우를 발탁할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보시는지도 좀 짧게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은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그동안에 뭐 단편도 찍고 웹드라마도 찍고 뭐 알려진 건 아니지만 또 방황도 많이 하고 솔직히 방황한 시간도 상당히 길었고요. 약간 지금은 약간 마음을 약간 반쯤 비운 상태고 약간 좋게 말하면 초연한 상태인데 어쨌든 당장에 지금 뭐 작품 계획은 없습니다. 혼자 저는 이제 상업에 맞춰 보려고 상업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 근황은 따로 없고요. 저 다만 이제 오늘 백승 감독님이랑 팀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5인조 독수리 5인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는 모습도 되게 보기 좋고 에너지를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승 감독님 사전에 인터뷰를 많이 찾아보면서 느꼈지만은 진심으로 영화를 사랑하시고 영화 만들기를 즐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님들도 당연히 그런 기운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국제화교도 변화하고 넷플릭스의 비중도 커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어쩌면 백승 감독도 좋은 기회를 잡으셔서 또 다른 차원의 감성의 세계를 우리 앞에 다른 플랫폼으로 또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진심으로. 우선 뭐 너무 저도 일단 요 감동적인 발언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질문 먼저 그팀 인천 스텔라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들 건강하시고 다들 좋은 배우님들이시니까 더 좋은 작품들에서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영화라는 게 기회가 많지는 않죠. 영화 그러니까 배우는 넘쳐나는데 들어가는 작품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되게 절실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도 참 모르는 처음 보는 배우분들이 메일도 많이 주시고 프로필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거 보면 야 참 어떻게 보면은 내 영화가 무슨 뭐 봉준호 감독님 같은 그런 영화도 아닌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영화는 사실 그 연기파 배우들의 무덤입니다. 이제 그 어떤 그런 진짜 그 진정성 있는 어떤 그 연기. 물론 이제 그 연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야 오죽하면은 내 영화를 보셨을 텐데 그 어떤 이 색깔에도 도전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참 얼마나 절박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배우들도 더 많은 물론 뭐 저랑도 계속 좋은 작품을 이제 이어가겠지만 좋은 또 다른 더 많은 연기의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 많이 출연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배우를 뽑을 때 이제 그런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죠. 배우다 보니까 그 제 영화가 그 많은 분들이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특히 오해를 하시는데 나도 그럼 손이호처럼 웃겨야 되나? 막 이런 그래갖고 막 그 코미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억지로 코미디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게 되게 어색해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 영화는 진중한 연기를 추구합니다. 항상 진지하게 웃기는 건 그들이 들고 있는 소품과 배경과 상황이 웃겨드리는 거지 그 배우의 연기는 진지해야 된다. 그래야 더 웃기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분들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현장에서처럼 똑같이 연기에 집중하시면 된다. 두 번째는 인성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저예산 현장이다 보니까 뭐 밥을 좀 늦게 먹을 때도 있고 조금 추울 때도 있고 열악하죠 환경이. 그럴 때 이 서로 온기를 나눠주지 못하면 다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인내심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사람, 이타적인 분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한테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뭐든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을 좀 하면 계획과 인사말을 드리자면 오늘 일단 그 아까 우리 선희용 배우도 독립영화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 상업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게 독립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GB도 사실 저도 그런 거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멋있는 단어들만 써가면서 딱 관객 여러분들을 휘어잡는 감독의 카리스마 있는 GB를 사실은 저도 할 줄 압니다만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그런 거는 인터뷰 사실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GB를 어딜 가나 이제 다 비슷한 대화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감독에게 그거 한마디 물어보려고 멀리 왔다? 그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평상시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감독의 진지한 한마디보다 공식 석상에서 보기 힘든 저 감독의 허언증을 한번 들어본다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서 혹은 또 저희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편안하게 다가가 보려고 했고요. 다음 영화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왜냐면 딱 시기상 4번째 작품 했고 그리고 뭔가 살짝 조금씩 티 안 나게 늘어나고 있는 제작비와 뭔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주변에 갖춰지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나에게 독이 될까 득이 될까 뭐 이런 생각부터 내가 다음에 상업으로 가야 맞을까 아니면 그냥 굳건하게 저예산 영화계의 다작 감독이 돼서 이쪽에 아예 그냥 나중에 그 뭐 한 100년 뒤에 뭐 한국 영화 인물사 뭐 이렇게 해서 뭐 100인 뭐 이렇게 할 때 정말 고독하게 싸게 찍다가 하지만 정말 많이 찍은 자기 이름 석자는 남긴 뭐 그런 감독이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상하게 방골 기질 같은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요즘 또 하도 OTT 막 하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진짜 그 영화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바라보고 꿈꿔왔던 영화는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되면서 참 오히려 차라리 필름 같은 걸로 영화를 찍어가지고
진짜 딱 극장에서 봤을 때 너무 좋을 영화. 네. 정말 순수한 그 영화 그 자체. 뭐 이런 거를 한번 또 찍어볼까? 뭐 이런 고민도 괜히 하게 되고. 근데 참 어떻게 될지는 너무 또 보여서 그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제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더숲 아트시네마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